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의 대표 매운 라면, 불달볶음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도 불달볶음면의 놀라운 글로벌 인기를 조명했는데요. 기사를 보면 미국의 유명 래퍼 카디 B가 불달볶음면을 사기 위해 무려 30분 동안 운전해 마트로 달려갔다는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라면이 아니야 라며 그녀가 SNS에 남긴 말은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불달볶음면의 강렬한 매운맛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SCMP는 한 인플루언서가 6개월 동안 불달볶음면을 즐겨 먹다 결국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이 라면이 가진 중독성과 도전 정신을 동시에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매료시키는 걸까요? 불달볶음면은 어떻게 단순한 매운 라면을 넘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을까요? 오늘은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2024년 초 미국 텍사스에 사는 아달린 소피아는 생일 선물로 받은 까르보 불달볶음면을 들고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정말 감사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라면이에요. 라고 외치며 기쁨의 눈물을 보였고 이 영상은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영상은 조회수 1억 회, 좋아요, 1000만 개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댓글에는 그녀를 응원하는 메시지와 함께 불달볶음면이 정말 그렇게 맛있나요? 라며 호기심을 표현하는 반응이 넘쳐났습니다. 이 감동적인 영상에 감명을 받은 삼양라운드 스퀘어는 특별한 역조공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삼양은 아달린의 열정에 보답하기 위해 텍사스 샌안토니오로 직접 관계자를 파견하여 핑크 테마의 불달볶음면 밴을 꾸미고 150박스 약 1000개의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아달린의 가족과 협력해 그녀의 집 앞마당과 뒷마당을 풍선과 캐릭터 장식으로 꾸미고 깜짝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달린은 집 밖으로 나오다 핑크밴을 보고 깜짝 놀랐고 이내 눈물을 흘리며 삼양 관계자들과 따뜻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파티 현장을 담은 영상은 SNS에 게시된 지 22시간 만에 조회수 1400만 회, 좋아요 270만 개를 기록하며 또 한 번의 화제를 모았고 여러 매체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불달볶음면의 인기는 아달린의 사례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다양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불달볶음면을 소개하며 이를 활용한 불달볶음면 챌린지는 매운맛 도전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틱톡, 유튜브 등 SNS 플랫폼에서는 불달볶음면을 먹으며 매운맛을 견뎌내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들이 수백만 개 이상 업로드되었고 각자의 개성과 창의력을 더한 콘텐츠들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메스토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먹방 유튜버로 그는 불달볶음면 15개를 한 번에 먹는 챌린지를 선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뜨거운 물로 라면을 조리한 후 쏟아지는 땀을 닦아가며 한 입 한 입 먹어 나갔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먹는 모습은 놀라움과 감탄을 자아냈고 이 영상은 조회수 1억 4천만 회를 기록하며 그의 채널 최고 조회수를 갱신했습니다. People vs. Food, 음식 도전 콘텐츠를 전문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일반인과 유명인을 초대해 불달볶음면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운맛에 눈물을 흘리고 얼음물이나 우유를 마시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모습이 유쾌한 웃음을 자아내며 영상 조회수 14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틱톡 스타들도 있는데 틱톡에서는 불달볶음면을 활용한 창의적인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단순히 먹는 것에서 벗어나 불달볶음면을 사용해 가장 빨리 먹기, 매운맛을 견디며 춤추기, 팀을 나눠 릴레이로 먹기 등 독특한 콘텐츠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한 틱톡 사용자는 불달볶음면의 소스를 아이스크림에 뿌려 먹으며 이 조합은 의외로 맛있다라고 말해 새로운 챌린지 트렌드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불달볶음면 챌린지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하나의 글로벌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매운맛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도전 정신과 함께 불달볶음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매개체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나 불달볶음면이 항상 환영받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2024년 6월 덴마크 정부는 삼양식품의 핵불달볶음면을 캡사이신 함량이 높아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당시 많은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불과 한 달 후인 7월 덴마크 정부는 리콜을 해제하며 제품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오히려 불달볶음면의 인기와 신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덴마크의 과도한 규제를 비웃기도 했습니다. 왜 세계는 불닭볶음면에 열광할까요? 이 라면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전 정신과 놀이 문화를 불러일으키며 왜 이토록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해 조금씩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저는 바로 에밀리입니다. 저는 불닭볶음면 챌린지를 통해 유튜브와 틱톡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을 처음 접했을 때의 놀라움과 즐거움이 저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었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4년의 어느 날 미국 콜로라도에 사는 고등학생 에밀리와 그녀의 친구 클로이, 사브리나는 방과 후 한 집에 모였습니다. 이 세 친구는 모두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음악을 들으며 춤을 따라하거나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 대사를 흉내내며 즐거워하곤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한국 음식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시아 마트에서 한국 과자와 음료수를 사다 먹는 일이 그들에게는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날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클로이가 문득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도 유튜브랑 틱톡에 도전해보면 어때? 사브리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우리도 BTS 팬인데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에밀리는 웃으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자. 우리가 찍으면 재밌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세 친구는 유튜브와 틱톡 계정을 만들고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을 담은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웃긴 일이나 친구들 사이의 소소한 장난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며 소소한 재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회수는 항상 두 자릿수에 머물렀고 큰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브리나가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얘들아, 나 요즘 불닭볶음면 챌린지 영상을 보는데 조회수가 엄청나더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에밀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불닭볶음면? 그거 엄청 맵다던데 괜찮겠어? 그러자 클로이는 이미 영상을 찍는 상상을 하며 들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게 포인트지. 사람들이 매운맛 도전을 정말 좋아하잖아. 우리도 해보자고. 그날 저녁 세 친구는 아시아 마트로 향했습니다. 마트에서 불닭볶음면의 다양한 종류를 장바구니에 담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까르보 불닭볶음면부터 핵불닭볶음면까지 모든 종류를 챙겼죠. 집으로 돌아온 친구들은 작은 조리 공간을 꾸미고 촬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클로이는 조명을 설치하며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조명을 이쪽에 두면 라면이 더 맛있어 보이겠지. 사브리나는 장난스럽게 젓가락을 들고 말했습니다. 인트로는 이렇게 하면 어때? 안녕하세요. 우리는 에밀리, 클로이, 그리고 사브리나입니다. 오늘은 불닭볶음면 챌린지를 할 거예요. 괜찮지? 에밀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바로 시작하자. 라면이 완성되자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도전한 사람은 클로이였습니다. 자, 한 입 먹어볼게 라며 젓가락으로 불닭볶음면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던 클로이는 곧 입을 벌리며 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맵다. 진짜 맵다. 이를 본 사브리나와 에밀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각자 라면을 시도했습니다. 사브리나는 두 번째 한 입을 먹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졌고 에밀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이건 진짜 강렬한 매운맛이야. 근데 맛있다. 촬영 내내 친구들은 매운맛을 견디느라 땀을 흘리고 물과 우유를 찾으면서도 서로의 반응에 크게 웃었습니다. 결국 세 사람은 겨우 라면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우리가 이걸 왜 한다고 했을까?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클로이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재밌지 않았어?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지 궁금하다. 그날 밤 세 친구는 불닭볶음면 챌린지 매운맛 도전 끝판왕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와 틱톡에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얘들아, 이거 봐. 조회수가 벌써 1만 회가 넘었어. 사브리나가 소리치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에밀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영상이 이렇게 많이 본다고? 진짜 대박이야. 몇 시간이 지나자 조회수는 10만 회를 넘겼고 댓글에는 너무 웃겨요. 나도 불닭볶음면 도전해볼래요. 다음엔 다른 매운맛도 도전해주세요 라는 반응이 넘쳐났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은 다시 모여 서로를 축하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냈어. 클로이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시작인 것 같아. 앞으로 더 재미있는 도전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된 불닭볶음면 챌린지는 단순한 놀이에서 벗어나 친구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불닭볶음면과 함께한 이 도전은
전 세계와 연결되는 첫 번째 발판이 되었고, 친구들은 더 많은 도전과 콘텐츠를 준비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엔 핵불닭볶음면 2봉지를 먹는 챌린지는 어때? 사브리나가 웃으며 물었고, 클로이는 우유를 준비하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이번엔 우유랑 아이스크림부터 챙겨두자.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새로운 도전을 향한 친구들의 열정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에밀리와 그녀의 친구들, 클로이와 사브리나는 불닭볶음면 챌린지를 통해 유튜브와 틱톡에서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올린 영상은 조회수가 빠르게 늘어났고, 댓글에는 너무 웃겨요. 저도 꼭 도전해볼게요. 같은 응원과 호기심 가득한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구독자 수는 매일같이 증가했고, 그들의 챌린지는 틱톡에서는 새로운 트렌드처럼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런 성과를 자랑스러워하며 더 많은 콘텐츠를 계획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예상치 못한 반응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불닭볶음면의 건강 문제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너희 정말 괜찮아? 캡사이신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고 배탈 날 수도 있어. 라면은 나트륨이 너무 높은데 자주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특히 너희처럼 젊은 애들이 계속 먹는 건 위험할 거야. 이런 댓글들이 하나둘씩 올라오면서 친구들은 단순히 재미로 시작했던 챌린지가 건강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운맛을 참아내는 장면이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지만, 반복적으로 라면을 먹으며 챌린지를 하는 일이 정말 옳은 선택인지 고민이 들었던 겁니다. 이와 함께 불닭볶음면 챌린지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매운맛 도전이 이렇게 과도하게 퍼지면 누군가는 무리하다가 큰일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무작정 따라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봤나요? 안전 문제를 더 고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어린 시청자들이 챌린지를 따라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는 기사를 읽게 된 에밀리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을 더욱 고민하게 만든 것은 불닭볶음면 챌린지에 대한 문화적 비판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 문화를 제대로 즐기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매운맛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만 강조하는 콘텐츠로 소비되는 것 같아요. 한국 음식과 문화를 이런 방식으로만 소비하는 건 조금 아쉬워요. 에밀리와 친구들은 자신들이 좋아했던 한국 음식과 문화가 단순히 유행성 콘텐츠로 소비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친구들에게 큰 고민과 질문을 남겼습니다. 단순히 재미와 도전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불닭볶음면이라는 음식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알지 못한 채 콘텐츠를 만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클로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정말 불닭볶음면이 뭔지 알고 콘텐츠를 만든 걸까? 재미로 시작했지만 이 음식이 왜 이렇게 유명해졌는지 알아보는 게 먼저였던 것 같아.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이 음식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더 잘 알고 싶어졌어.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하는 콘텐츠도 더 의미 있어질 것 같아. 사브리나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러면 제대로 알아보자. 나 궁금한 게 많아졌어. 그렇게 친구들은 불닭볶음면의 탄생과 성공에 얽힌 이야기를 알기 위해 직접 삼양식품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불닭볶음면을 통해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불닭볶음면의 탄생과 성공 비결을 알고 싶어요. 우리가 만든 영상에 더 큰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며칠 후 삼양식품으로부터 정성스럽고도 상세한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삼양은 그들에게 불닭볶음면이 단순히 매운 라면이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 끝에 탄생한 작품임을 설명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이야기는 명동의 작은 불닭 요리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전 김정수 사장은 매운 음식을 즐기는 한국 소비자들의 트렌드와 도전적인 매운맛에 대한 호기심이 시장성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매운맛은 단순히 자극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특별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경험입니다. 이런 매운맛을 라면으로 구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매운맛을 즐기면서도 중독성 있는 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삼양식품은 캡사이신 함량을 조정하고 고추와 마늘을 활용한 불맛 소스를 개발하며 1년 넘게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이 소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만 매운 소스 2톤 닭 1200마리가 연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쫄깃한 면발을 만들고 매운 소스와 어우러질 수 있는 최적의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은 2012년에 매운맛 매니아층을 겨냥해 출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반향을 얻지 못했지만 매운맛의 중독성과 소비자들의 도전 욕구가 맞물리며 점차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치즈, 짜장,
까르보 등 다양한 변형 제품을 선보이며 브랜드를 확장했고, 특히 까르보 불닭볶음면은 해외에서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삼양식품의 답변을 읽은 친구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매운 라면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도전이 담긴 작품이었구나. 에밀리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하자 클로이도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단순히 재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음식과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존중하는 길일 것 같아. 사브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좋아하는 이 음식을 단순히 웃음거리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짜 매력을 알려주자. 이제 에밀리와 친구들에게 불닭볶음면은 단순한 도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창의성과 열정이 담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친구들은 앞으로도 더 깊이 고민하고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한 다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하필 불닭볶음면일까? 매운 음식은 다른 나라에도 많은데 왜 이 라면이 전 세계를 사로잡은 걸까? 클로이가 혼잣말처럼 던진 이 질문은 친구들 모두를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매운맛 때문이라기에는 뭔가 더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았고, 그들은 그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에밀리와 친구들은 먼저 불닭볶음면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도중 그들은 K컬처의 영향력이 불닭볶음면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었고, 기생충, 오징어 게임 같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세계인에게 가깝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K푸드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창구로 자리 잡고 있었죠. 불닭볶음면은 K푸드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을 차지한 것 같아. 매운맛이라는 강렬한 이미지 덕분에 한국 문화의 도전 정신까지 대표하는 느낌이잖아. 사브리나의 말에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매운맛에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한국 문화를 따라하고 싶어 했고, 그러면서 그렇게 웃고 즐기는 모습은 음식 이상의 즐거움을 제공하며 사람들 간의 소통과 연결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이 도전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자신감을 제공한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 라면을 먹어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전 과제를 달성한 기분을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더 열광하는 거지. 에밀리의 말에 클로이는 덧붙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불닭볶음면이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열정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결국 친구들은 불닭볶음면이 한국 문화의 힘을 대표하는 상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불닭 챌린지도 단순히 유행이 아니었어. 그건 한국 문화와 연결된 전 세계 사람들의 작은 축제였던 거야. 에밀리가 말하자 친구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친구들은 자신들이 발견한 내용을 정리해 학교에서 열리는 학술 대회에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주제는 불닭볶음면과 K컬처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에밀리는 무대에 올라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매운 라면으로 알려진 불닭볶음면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게 되었는지 그 비결과 한국 문화와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에밀리와 친구들은 불닭볶음면의 개발 과정과 삼양식품의 진정성을 소개하며 K-팝과 K-드라마 등 K-컬처의 확산이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성공에 미친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불닭볶음면이 사람들에게 도전 정신과 놀이 문화를 제공하며 전 세계인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가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학술 대회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너희가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해낼 줄은 몰랐어. 정말 흥미로웠어.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와 친구들은 학술 대회 이후로도 K푸드와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니 정말 뿌듯해. 에밀리는 밝게 웃으며 다음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불닭볶음면은 사람들과 문화를 잇는 특별한 연결고리로 자리 잡았고, 에밀리와 친구들은 이 경험을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의 불닭볶음면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불닭볶음면에 얽힌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연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감동 맛집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맛있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감동 가득한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